자, 지금부터 우리 중개사무소 개시 의무 및 명칭 사용인데요. 일단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 여러분이 이게 왜 필요한가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당신의 건강을 고쳐드립니다. 당신 아파요? 이런 식으로 간판을 달게 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행 법률은요. 이 관련 업종을 이렇게 하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은행이면 은행. 이렇게 딱 해야 우리 고객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한을 부여한 사람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개시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신분 증명을 나타내는 것이 휴대가 가능한 것은 가지고 다녀야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격증, 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벽에다 걸어두어라. 어떤 책임 소재 밝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목에 칼 지나가는 거 있죠. 미용실요. 원래 미용실 FM적인 변호사들이 가게 되면 이렇게 해요. 벽부터 훑어봅니다. 왜? 미용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목에 칼 대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자,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 정리합시다. 63페이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 그 순서가 사무소 개시 의무가 먼저 있죠. 64페이지. 요거부터 정리하고 65페이지 표시 광고 전부 다 한 번에 정리하고 책은 보충할게요. 자, 일단 사무소에 게시할 것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휴대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조금씩 정리해 볼게요. 일단 사무소는 책임의 기준 장소입니다. 누구의 책임 기준 장소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보여주는데 어디에 게시할까요? 일단 사무소는 맞아요. 자, 그러면 사무소 어디일까? 우리 현행법에는 이 과거에는 사무소 어디 하라고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만 했지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제 제재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개공이 이것을 게시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 자격증 따죠.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걸어둬요. 그리고 이것을 따서 이제 개설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일하다가 잘못하면 손해배상해 줄게 라는 서류를 가져와요. 예, 업무보증서라고 해서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율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 벌어요? 그냥 업자 등료 4가지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요게 자격증이고 등록증이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업무보증 서류 그리고 요율표인데요. 여기서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과거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 즉 중개인이죠. 중개인은 이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있는 소속 공인 중개사의 경우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이것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사무소를 쓴다. 사무소 하나에 개공이 2명이라면 2개가 있을 것이고 각각 소공이 한 명씩 하면 총 4장을 걸겠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사람 다 걸어둬야 되고요. 모든 개공은, 자, 이제 빨간색 제가 잡았습니다. 모든 개공은 등록증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개공, 이게 붉은색입니다. 이 개공은 모두 다 하게 돼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분사무소라고 하게 되면 신고증이라고 하여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책 정리 좀 할까요? 64페이지 보도록 해요. 자, 64페이지 보면 게시할 사항 나오죠. 제일 머릿말에 개업공인중개사 밑줄하고 두 번째 줄 끝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양걸로 2번 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자, 어떤 걸 할까? 1, 2, 3, 4 있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4번에 보증의 설정. 이게 업무 보증의 줄임말이다 하여 업무라고 적어두고요. 업에 동그라미 하고요. 그리고 3번에 개공의, 소공의, 자격증, 원본. 자,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1번에 등록증 있죠? 등 하면 되죠. 그리고 2번에 요율표에 요 하면 되는데 여기서 원본, 4번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을 나타내는 것 어디입니까? 책임을 나타내는 곳은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사무소에 게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원본을 하게 돼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항상 일하는, 즉 책임 기준 장소에는 원본을 걸게 돼 있다. 이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무소 이전할 때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원본 가져가겠어요? 4번이겠어요?
원본. 휴폐업할 때도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원본. 해서 머릿속으로 기억할 것은 사무소가 나오면 다 원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이상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무소 나오면 어떻게? 원본. 이것만 입력하면 돼요. 책임의 기준 장소이기 때문에. 해서 방걸로 1, 2, 3, 4 요 네 가지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64페이지인가요? 명칭이죠. 일단 명칭은 제가 조금 다르게 수업을 좀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명칭은 외부의 간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이 출입문 위에, 출입문 위에다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있고, 멀리서 우리를 건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벽, 이 측면에 나온 게 있죠. 오른쪽에 양갈로 2번에 보면 5개 광고물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 딱 벽 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 사무소 명칭은 바로 여기 벽, 그 상호, 우리 입간판 가나요?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건물 옆에 붙어 있는 거 5개 광고물인데, 이 5개 광고물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다면 이런 단서고, 왼쪽에 양갈로 1번 사무소 명칭은 반드시 하는 겁니다. 차이점 구별되시겠죠? 자, 이제부터 수업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상호입니다. 상호 명칭이에요. 상호 명칭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증을 갖춘 계공입니다. 이 자격증을 갖춘 계공, 보유한 계공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쓰면 이렇게 하면 돼요. 중개인 외. 이렇게 제가 쓸 수 있어요. 이 중개인, 과거에서 만들어졌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고 기득권에 의해서 계공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는 이것만 쓸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 예를 들어 홍길동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홍길동 중개, 부동산 중개 홍길동 이런 식으로 5글자 떨어져 있더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인을 제외한다는 것은 결과적 자격증을 갖춘 계공인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면 돼요. 아직 쳐보지 마세요, 여러분. 설명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 같으면 이제 윤건수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윤건수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윤건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택일 하면 돼요. 참고로 상호 명칭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그 동사무소라고 하나 옛날 그곳에 가서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관할구청, 지적과. 왜냐하면 동마다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있으면요, 이게 아파트 단지가 1, 2, 3 아파트라고 가정하면 그렇게 합니다. 나는 1, 2, 3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실 1, 2, 3, 나중에는 1, 2 공인중개사 사무실 3 해서 동네마다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1, 2, 3 사무소 이런 식으로 다 동네마다 비슷비슷해요. 재미가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자, 하여튼 다시 수업 들어갈게요. 자격증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자격증 없으면 하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세요. 자, 나머지 책으로 좀 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64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 양갈로 1번 사무소 명칭인데, 계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 8글자라고 숫자 좀 넣어주시고요. 그 옆에 부동산 중개 있죠, 5글자. 이걸 제가 왜 표기하냐 하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거든요. 부동산 사무소. 이 글자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본 것 같은데 라고 오답을 찍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동산 중개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쓸 글자 어떻게? 5, 8글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갈로 2번에 계공이 아니면 어떻게? 쓰지 마라. 그런 말을 담고 있죠. 그 방갈로 1번 두 번째 줄에도 있습니다. 부칙 제6조 2항의 계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만 쓴다. 방금 했던 것들이죠. 자, 이제 5개 광고물입니다. 5개 광고물은 방갈로 1번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 외부에 내 이름을 나타낼 때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인데요. 책임자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갈로 1번 보세요. 계공이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란 뜻이에요. 했다면 등록증에 표기된 그 사람이 최종 책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자 선명을 표기해라. 하지만 두 번째 줄 관료가 중요해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 부분사무소 책임자 바뀌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시험은 바뀌어서 나와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 나오면 대표자, 부분사무소는 책임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방갈로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가로 세로 이게 몇 얼마 하는 크기가 없습니다. 그냥 인식할 수 있는 크기. 인식. 자, 이제 양걸로 3번 볼게요. 사무소 명칭에 위반한 대제와 5개 광고물 위반된 제재 있는데 5개 광고물은 조금 뒤에 보고요. 반걸로 1번 정리 좀 할게요. 자, 요거 그대로 두고요. 자, 여기다 문제를 만들게요. 자,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개인이 있습니다. 이 중개인이 다니면서 명함을 뿌려요. 명함을 뿌리고요. 그리고 간판도 달았어요. 간판도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일반인, 민간인 할까요? 그냥 ABC라는 사람이에요. ABC라는 사람. 자, 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일반인 할까요? 예. 일반인이 명칭도 쓰고요. 상호도 썼습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이제 볼까요? 자, 중개인이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인이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상호에는 부동산 사무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명칭에는 역시 공인중개사라고 노골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에는 부동산 뉴스라고 하고 있어요. 뉴스, 부동산 뉴스 사무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재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개인은 개공이 맞죠. 중개인은 개공은 맞습니다. 하지만 명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안 했다면 이 공익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썼죠.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 유사 명칭에 들어가서 1년에 1천의 제재를 받아요. 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자, 파란색 잡았습니다. 파란색. 자, 이 사람 분명히 개공이라고 했어요. 개공 중에 한 명이에요. 개공은 원래 상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호가 잘못됐어요. 부동산 중개만 써야 된다 했잖아요. 오류 났죠? 이건 실수로 봅니다. 실수로. 그래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건 실수로 본다. 해서 좀 가볍게 떨어집니다. 다시 올게요. 일반인은 유사 명칭 쓰면 안 돼요. 노골적으로 썼죠? 1년에 1천.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중개업을 할 수 없는데 사용했으니까 역시 유사 명칭으로서 1년에 1천 들어가요. 결과적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죠. 개공이 상호를 잘못 쓰는 것은 실수다. 100. 하지만 개공 아닌 자가 쓰면 1년에 1천. 그 얘기가 65페이지 반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1번, 2번의 이야기예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반갈로 2번 볼게요. 반갈로 2번. 요거 그대로 두시고요. 그 동그라미 1번, 2번 그대로 두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 밑에 합시다. 자, 5개 광고물 잘못 설치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철거를 명합니다. 철거를 명하고, 안띠. 끝까지 가보겠다. 고집을 피는 거죠. 그럼 국가가 와서 어떻게 2차로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강제로 됩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기억해야 돼요. 자, 65페이지 반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5개 광고물 개공이 선명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역시 이건 사소한 거다. 100만 이하가 들어오고요. 자, 이제 2번 보세요. 등록관청 밑줄 하세요. 등록관청 하셨습니까? 두 번째 줄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 이행하지 않았다면 2차 공격 들어가죠. 2차가 끝에 대집행 밑줄 하세요. 이게 2차 공격입니다. 그래서 야 간판띠 이게 1차 공격. 너 어떻게 간판 내려버린다? 내가 갔어. 이게 2차 공격이에요. 자, 근데 시험이 뭐가 나오냐? 우리 시험 정말 유치하다 했죠. 행정대집행법 이 6글자 시험 나왔어요. 자, 대집행을 근거로 두는 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도 문제 냅니다, 우리. 자,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개공이니까 누가 지진 내린다? 등록관청이. 그리고 1차 철거 명령하고 철거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대집행할 수 있고 비용은 너한테 받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큰 3번이에요. 표시간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65페이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시 이것 때문에 우리 자격증 가진 사람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광고할 때요. 광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 미끼 광고라고 하나요? 우리 인터넷 보면 정말 방이 샤방샤방해요. 딱 들어가보면 그런 방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촬영할 때요. 저희도 돈 주고 배웁니다. 촬영할 때 우리 그냥 찍으면 집이 안 예뻐요. 그래서 이 벽에 붙어 찍으라 그런 것도 작업 배우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허위 매물이 많이 올라가니까 2년 전에 법이 입법이 됐어요. 이 광고 올릴 때 어떻게 책임자 연락처 이런 걸 올려라. 그러면 이제 자격증 빌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차별성이 확 발생했습니다. 우리 몸값 높이는 사건이죠. 자, 65페이지 양글 1번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대하여 표시 광고하려면 중개사무소 개공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면시한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건 첫 번째는요. 개공이 명시를 합니다. 개공이 명시를 하는데 어디? 대통령령에 의해서 명시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 장 넘겨보세요. 종류가 나옵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일단 66페이지 방과후 1번, 2번 보면 여러분이 일단 대사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연락 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방과후 1번 보면 중개사무소 명칭. 외우지 마세요. 사무소 명칭 제가 제 식으로 좀 해드릴게요.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상호가 있어야 되겠죠? 금방 이해되시죠? 그 옆에 소재지 찾아가야 되죠. 이 사무소 위치를 알아야 되죠. 소재지 다른 말로 위치라고 하면 좀 이 뒤에 거는 제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처 전화는 해야 되죠. 개인 전화는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밑에 개공 선명 찾아갔는데 누구 찾아간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공의 선명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자, 분사무소는 없어요. 자, 이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 물건 있으면 어떻게?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그럼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는데 그 적힌 거하고 이름이 똑같은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전화 한번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집니다. 이상하게 야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밑에 양걸 3번에 있죠. 100만 원 이하 1년에 1천. 뭐하고 똑같아요? 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공이라면 이걸 잘못 올리면 100이지만 개공 아니면 1년에 1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간판 철거 작년에 또 역시 추가됐죠. 개공이 간판 철거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공이 철거하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5개 광고물은 잘못하면 등록 관청이 대집행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스스로 간판을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등록 관청이 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지체 없이 한다는 것은 내가 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봐요. 사유. 사무소의 이전 사실, 이전 체크하고요. 3번 폐업, 그리고 3번 등록 취소. 자, 이 세 가지의 경우 내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그리고 폐업, 등록 취소 금방 외웠죠. 그럼 답이 뭐 나오겠습니까? 업무 정지가 들겠죠. 업무 정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유 기억하고요. 여기 거와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걸 1번 개공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밑줄 하면 되고, 자, 역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때 권력 행사하겠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이제 68페이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대여까지는 제가 한 번에 다 해드릴게요. 68에서 70페이지까지는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무등록까지. 예, 이번 시간 무등록까지 하고 쉬도록 하죠. 68페이지인가요? 예. 이것도 사례식으로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네. 68인가요? 예. 외우지 마세요. 여기다 합시다. 자, 등록은 누가 해요? 개공이 등록이죠. 자, 등록은 개공입니다. 등록상 개공이죠. 개공이 몇 개 했다는 거예요. 또 이중이니까 최소 2개 이상. 자, 우리 몸 몇 개 있어요?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개공이 복수가 되는 것을 몸이 하나. 이건 말 그대로 사람 일신정속. 그럼 사람이 두 분신할 수 있어요? 못하죠. 결과적으로 개공은 한 사람 본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추가해 만들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면요. 결과만 기억하세요. 절대적 등록 취소이면서 1년에 1천. 됐죠? 요 결과만 시험 나옵니다. 개념 익히지 마요. 자, 이중 등록 봤으니까 이제 이중 소속을 볼게요. 이중 소속. 이건 이중 등록입니다. 앞에다 적어 드릴게요. 됐죠? 자, 이중 소속. 자, 이건 뭐예요? 취업을 두 군데 했다. 이건 쉬워요. 개공이 다른 집의 자기증이 있기 때문에 소공으로 가거나, 또는 우리 집의 소공이 다른 집의 소공으로 가거나, 우리 집의 보조원이 다른 집의 보조원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노란색이 중요해요. 지금 이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는 개공 하나밖에 없죠.
주체는 계공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중 등록은. 하지만 이중 소속은 내가 여기 일하면 또 다른데 간다는 이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데 계공, 소공, 보조원 이거 다 합치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계공등이라고 하죠. 계공등.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렇게 계공등이라고 나오는 것은 나올 때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계공등은 말 그대로 전원으로서 우리가 금이 비결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금지행위. 따라 하셔야 돼요.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 네 가지의 경우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된다, 전부 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자, 이것은 계공등입니다. 구별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제재가 다 와요. 위에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위에 것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이면서 1년에 1천 되고요. 밑에 소고의 경우는 자격 정지입니다. 1년에 1천. 그리고 보조는 바른 게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받지 않아야 하고 그냥 1년에 1천.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냐 하면 다음 중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바른 계공의 행정 형벌과 행정 처분은 똑같다. 절치, 일치. 1년에 1천, 1년에 1천 똑같다.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중 소속의 경우 소공과 보조원의 제재는 동일하다. 다르죠?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밑줄 할게요. 68페이지 보시면 이중 등록의 금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공이라고 하는 단어 밑줄에 두시면 되고요. 유형은 신경 쓰지 마세요. 위반 시 제재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6구 위에 1년에 1천이면서 그 앞에 등록 취소 있죠. 자, 이제 이중 소속 봐요. 금지. 여기 방글로 1번에 계공 등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밑에 방글로 3번. 누가 되는가에 따라 다르죠. 계공이 하니까 절치면서 1년에 1천. 동그라미 2번. 소공이 하면 어떻게? 자격 정지할 수 있고 1년에 1천. 그 69페이지 방글로 3번에 1, 3, 4가 아니고 1, 2, 3이에요. 그리고 4번. 뭐 지금 3번 고쳐야 되죠. 보조는 어떻게? 그냥 1년에 1천.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69페이지 등록증 양도되어 있죠? 69인가요? 자, 등록증을 이제 양도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자격증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엔 자격증과 등록증 함께 복습 차원에서 해야 돼요. 자, 자꾸 이렇게 뭐 비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자격증 부분입니다. 자, 보유, 미보유. 그리고 미보유. 설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갈까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갈까? 전자겠죠. 따라서 있는 사람이 양도하면 양수. 그리고 이걸 대여하면 대여받는 거.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란색 잘 봐요. 여러분 자격증에 있는 선명을 빌려줘도 어떻게? 처벌받습니다. 그 등록증에 보유에서 미보유 이렇게 내려가겠죠.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산 사람.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달달이. 자, 그런데 등록증의 1억뿐만 아니라 상호까지 빌려주는 거 다 처벌받아요. 자, 이랬을 때 제재는요. 함께 봐요. 금방 이해됩니다. 일단 내 몸 일신정소, 내 몸에서 일부 떼어나가 주면 다 죽죠. 딱 취소인데 무슨 취소? 자격 빌려줬으니 자격 취소. 자, 이것도 빌려줬으니까 취소인데 이 나중에 취소 보면 절치와 상치 나눠져 있어요. 그냥 결과적 수업이니까 가져갑시다.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행정형벌로서 1년에 1천.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없고요. 1년에 1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빨간색 잡았어요. 자, 이렇게 미보유한 사람이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무등록 계공이 돼요. 무등록 계공. 그래서 무등록 계공이 되기 때문에 무등록 계공 적을까요? 계공이 해석이기 때문에 3년에 2천이에요. 앞으로 타인에게 빌리면 오늘 처음 했다 아니면 어제도 했는데 왜 잡아요? 라고 해야 될까? 후자. 어제도 했는데 오늘 했다 하면 3년에 2천이고 10년 떨려 그냥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 처벌 안 받아요. 그런데 한 번 심심해가 그려봤어요. 그러면 1년에 1천.
금방 이해되죠? 양도되어의 해석은요. 가지고 있다 해서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실제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하겠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자, 우리 뒤에 가면 포상금 규정이 있어요. 포상금. 포상금 규정으로 가게 되면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예요. 여기 이 파란색 동그라미에는 포상금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란색은 포상금 규정이 없습니다. 입법 미비의 상태입니다. 자, 거기까지 문제 나오긴 어렵겠죠. 자, 그러면 69페이지 굳이 안 봐도 다 70페이지 해결이 됐고요. 자, 71페이지 무등록 개공은 좀 짤막한데 우리가 이거 합시다. 좀 나무만 찝찝하니까요. 실하나까지 하고 합시다.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71페이지인가요? 외우지 마세요. 등록이 없습니다. 등록이. 무등록 개공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을 거치지 아니한 거죠. 그러면 무등록 개공하고 계약 체결한 거래 당사자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효력 있다고 하셔야 돼요. 효력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당사자, 지금 했던 것부터 합시다. 당사자 효력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랬으면 여러분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우리 법은 못한다. 판례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는요. 이게 없는 거로 해석을 합니다. 중개 계약이 없다고 본다. 없음으로 본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즉 중개 계약이 없다는 것은요. 결과 돈 받을 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길 가는 사람 데리고 와서 계약해. 이 꼴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 대신 돌아가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무료 시식권 줍니다. 즉 행정처분만 받습니다. 행정처분만 3년에 2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유형이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유형. 자, 유형은 여러분 처음부터 강크게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태생적 할까요? 뭐 처음이라고 하죠. 태생. 좀 유식하게 하죠. 태생. 그리고 있다가 사라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하는 사람을 후생이라고 합니다. 자, 보죠. 태생은 처음부터 하는 사람. 그리고 등록 신청만 하고 하는 사람. 그리고 후생에 있어서는 H사의 패. 이걸 기억하세요. H사의 패. 무슨 말이냐 하면 등록 취소. 그리고 사망. 개공이 사망했는데도 그 사람 등록증 가지고 이용하는 것. 법인이 죽는 걸 해산. 자, 개인은 죽는 걸 사망. 법인은 해산. 그리고 폐업이죠. 폐업. 그래서 H사의 패, G사의 패.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71페이지 내용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정리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등록의 결격 사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